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선상클럽의 이상로입니다. 네, 손만대면 상한가 손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대상 멘토님이 지금 시장에 손을 조금 대주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모습들, 시장도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자, 시장이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는 선상클럽을 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제가 금리 인하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제가 저번 주부터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또 그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또 발표가 되면서 또 미리 준비를 했던 부분에서 이런 상승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됐고요. 지금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추세적인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판단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도 그 말씀 먼저 한번 드릴게요. 조바심을 내지 마십시오. 결국에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을 때 거북이가 이겼듯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자기 길대로 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달려가는 말에 또 올라타지 마시고 쉬어가고 있는 말에 다시 한 번 더 눈길 주면서 먹이주는, 그래서 그 말이 달려갈 수 있도록 책짓질 해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한마디 하실래요? 네.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또 많은 그 종목 상담을 또 저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오늘의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오늘도 역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또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첨부 얘기까지 확실하게 좀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선상클럽 꼭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낌없이 연락 주십시오. 안 가는 종목 있으면 손대상 멘토가 이 손으로 손을 대준답니다. 손만 대면 상한가라는데 한번 우리가 그 손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장한 지 현재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1987포인트를 나타내면서 오늘 0.7% 강한 상승세를 동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빠졌던 부분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어제 쿼드러블 워칭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마감에 갑작스런 낙폭이 있었죠. 그 부분을 코스피는 만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 초반 개장하자마자 보다는 조금 소폭 빠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좀 더 참고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요, 또 바뀌었죠. 개인이 28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25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 2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관이 오늘 200억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인 반면에 외국인이 매도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지션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포지션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오늘이 맥점, 바로 급소 부근이기 때문에 이런 손바뀜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 표 보이시죠? 개인과 기관의 외국인. 자, 눈 크게 뜨고 보시면 다 보입니다. 지금 누가 강하게 사고 있는지, 바로 외국인이 하단 권역에서 올라오면서 사고 있는 반면에 기관은 도리어 살았던 물량 자체를 뱉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특징 업종 보기 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그렇죠. 환율이 안정된 부분, 바로 수출주가 잘 나갈 수 있는 1130원대로 과감하게 올라서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바로 이런 반도체 업종 수출주들이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45%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1.5%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다음 그림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겠는데요. 포스코가 1.3%대, SK텔레콤 오늘
3.4%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3.35%대 강세 나타내고, 그리고 삼성 SDS는 2.1%대 약세 과정 겪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S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삼성 SDS가 지금 주가가 조금 빠졌어요. 빠지는 이유가 이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이 자금 자체를 팔아가지고 다른 그 지주사에 대한 부분이죠.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들이 더욱더 자산 취득을 많이 할 현금성 자산을 더욱더 확보를 해서 지분율을 올리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끼면서 지금 삼성 SDS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배구조가 개편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은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S오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오일인데요. 오늘 뉴스가 또 한번 떴습니다. 바로 더딘 정제 마진 개선세에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뜨면서 오늘 2.06%대 약세 과정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겠죠. 일단은 정제 마진이라고 하면 정제 마진은 한 분기 전에 정유를 수입을 해옵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가 지금 팔고 있는 가격대보다 높게 나타나면 이 전에 들고 왔던 거고요. 지금 요번 분기 1분기고 4분기 거예요. 4분기가 만약에 가격이 낮게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제 마진이 많이 생겼죠. 하지만 이 가격이 수입 단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가격이 낮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정제 마진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진은 비슷한데 문제는 뭐예요? 바로 환율이라는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유가를 수입할 수 있는 원자력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었던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내수 관련 섹터가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섹터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그 다음에 종목을 우리가 탁탁탁 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닥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상 멘토님. 네. 어제의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코스닥이 어제 상승했던 이유 중에서 역시 기관 같이 동반 매수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진행되고, 어제에 이어서 연 이틀 동안 기관 쪽에서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금일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을 보면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시장이 오를 때는 개인들이 매도가 나온다라는 점, 시장의 주체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안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개별 종목적으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항상 이런 얘기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역시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야지만 코스닥 시장은 상승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잠깐 차트로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이었죠. 520원대까지 저점을 좀 형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에 636까지 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파란색이 기관이에요.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같이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조정을 받을 때 역시 기관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은 역시 기관의 주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신다라고 하면, 코스닥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기관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런 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테마를 좀 보시게 되면 태양광 테마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국 SNC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중국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중국 쪽이라든가 일본 쪽에서 이전에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자금을 많이 쏟아부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풍력주로 다시 한번 자금을 쏟아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 태원 같은 종목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령 메디앙스가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2.3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바일 게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게임빌이 4.59% 상승을 하고 있고, 컴투스가 2.0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마 상승 상위군을 보시게 되면은 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중국 수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서 그 종목은 급등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도 역시 중국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마까지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또 네. 종목 상담 이어가야 되나요? 네, 이어가기, 네, 그러면 되죠, 뭐. 자, 그래요. 자, 당황했어요. 전화번호도 드리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 전에, 시장을 잠시 제가 조금은 짧게 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앞서서 손대상 멘토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바로 대중국에 대한 무역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중국에 대한 위안화가 약세를 낳았죠. 금리 인하를.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안화는 약세 과정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을 한다면 예전보다는 많이 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왜냐? 위안화는 약세가 됐고 우리나라는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수출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시기가 겪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했죠. 그래서 오늘 중국 관련 종목군들, 중국 중산층 수혜주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유추를 해서 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었냐? 미국 아닙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무역의 가장 큰 섹터군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는 단행되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인 종목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 네. 전화는요, 023153-2611 둘 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지금도 열어놨는데요. 미리 참석하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방송 끝나고 곧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이어지는데 첫 번째 네. 종목을 또 이상로 멘토님께서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매도해도 될까요? 6559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빨강색인 이유는 이 빨강색 보고 힘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유한양행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지금 이제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물음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업, 이 박사 이름이 뭐였죠? 제가 그 회장님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회장님이, 유일한 박사님이시죠? 유일한 박사님이시고, 상당히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그만큼 유한양에 상당히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상당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기업이 그래도 더욱더 좋은 기업이 되겠죠. 지금 바닥권역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를 하시고 우리나라의 제약업종 그리고 바이오 섹터군 자체를 좀 더 보셔야 되는 이유는 바이오 섹터는 솔직히 저는 거품이 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제네릭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네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사약을 뜻하는 용어고요. 유럽과 미국에서 얘네들이 이제 그 제약업종에 대해서는 선두주자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허를 한번 내요. 임상을 돌입해서 특허를 내면 그게 특허가 만료될 때까지 50년에서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특허가 만료되는 시기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다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제네릭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사약 자체를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지금까지는 외국의 선진 제약회사들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입지를 다져왔다면 지금부터는 제네릭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제약업종의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습니다. 아시죠?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제네릭 시장도 곧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 구조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인 부분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신에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먼저 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크게 한번 보실 건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저항과 지지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이 바로 하단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9만원에서 15만원이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로 나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끼어 있는 이런 부분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히팅이 들어가는 구간이라는 거죠. 개인들의 물량 자체를 던지기 위해서 개인들을 유혹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하단 권역을 한 번도 안 내려왔는데, 자, 상단과 하단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이럴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변곡점 한 개가 더 발생을 하고 17만 9천 원대죠. 18만 원대인데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만 9천 18만 원 한번 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어때요? 이제 여기서 티가 나죠. 기간의 매물 자체가 주로 들어왔던 부분, 저는 주봉만을 보고 해석을 했지만 그 가격권역에서 항상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은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가격권이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맥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돌파 매매가 나왔고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하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되는 반면에 기관은 또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죠. 이 투매가 벌어지고 난 다음 주가 자체는 계속적인 행보권역을 지금 다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게, 저가 권역에서 누가 매도를 해요?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고가 권역으로 밀 때는 다시 한번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 자리로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상단 자리, 이 17만 5천 원 자리에서 누가 삽니까? 자, 기관이 꾸준히 사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럼 저가 권역에서 누가 팔아요? 기관이 또 팔고 있습니다.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이죠. 크게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19만 원대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이 제가 볼 때는 나타납니다. 좀 더 홀딩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STI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083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사실은 예스, 노를 좀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분, 즉, 종목 상담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의 투자 스타일을 확실하게 제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노라는 의견을 드렸다라는 거 참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STI의 경우는 반도체 산업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죠. 거기에서 최근에 사실 테마로 엮여 있는 부분이 3D 프린팅에 대한 이슈로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들어서 상승을 좀 했던 이유를 확인해 보게 되면 중국 양회에서 이 3D 프린터 산업을 국가 산업으로서 육성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기대감을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슈가 없는 거죠.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 현대차와 함께 3D 제조업 협약을 좀 가지게 되면서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형성을 한 상승인데, 결국은 주가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결국은 실적에 의한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 역시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되면서 올라가는 구조고요. 반대면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반적으로 대형주나 혹은 뭐 주 수급을 좀 확인을 해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STI의 경우는요 주 수급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파란색 기관, 빨간색 외국인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3D 프린팅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1,700원대까지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3D 프린팅에 대한 실적적인 측면 혹은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데 올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이트너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올해가 아마 사상 최대의 호황이 되지 않을까 3D 프린팅 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 한 7,500원 수준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그 수준은 작년 6월 달부터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전에 2014년 초반이었죠. 초반에서도 역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항이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추세, 장기적인 추세 역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중 천정 형성이 되게 되면서 지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에 결국 부딪히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가격이 6,600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고 추가 매수를 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6,600원에서 재매수하는 방식, 즉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해야 된다라는 얘기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결국 6,600원은 추가 매수가이자 이탈가로 볼 수 있다라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6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전에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7,700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7,700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6,600원. 단 6,600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하지 말고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쪽으로 종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당히 깔끔하시네요. 손 한번 대주세요. 그래야지 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거나 손을 안 댄다는 게 함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빨리 전화 받으라는데요. 전화 빨리 받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SGNG. SGNG요? 전에 상담을 한번 했었어요. 예. 4,400원 오면은 전화를 다시 주라. 이랬었거든요. 제가 있죠. 그랬는데 4,400원, 4,500원까지 갔는데, 예. 이게 자꾸 내려가고 해서 이거 어디에 가서 시점에 가서 팔아야 되는가,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는 건가. 예. 그게 지금 궁금해서 지금 저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4,425원까지는 갔다가 지금 쭉 또 빠지고 이러니까. 예.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서. 그 선생님 4,500원까지 갔다가도 빠졌어요. 예. 선생님 매수가가 그때 얼마셨죠? 4,210원인가 됐었어요. 예, 그 비중은요? 비중은 10%밖에 안 돼요. 비중은. 봐요, 선생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갔잖아요. 예. 갔을 때 전화를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전화 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4,400원 넘으면 다시 전화를 하라니까는 지금 또 빠져 있는 상황이네요. 맞죠? 4,400원 오늘 또 갔었어요. 갔다가 또 빠지고 하니까. 네. 어디까지 갈 건가. 예. 미련이 조금 많이 남으시는가 봐요, 선생님이. 네?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손해 구간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익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이 조금 더 생깁니다. 원래 그래요. 예. 그거는 조금 다들 그런 거고, 회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제하고, 지금부터 이제 추세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뉴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 쉽게 생각하세요. 고가권역에서 뉴스 안 나온다, 그러면 들어갑니다. 예. 고가권역에서 뉴스, 지금은 아직까지 뉴스는 크게 없다, 그죠? 네.
만약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자, 월봉하고 일봉을 한번 같이 주봉 볼게요. 지봉 보시면, 앞에 요게 이제 매집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 자체가. 그런데 얘네들이 항상 한 번만에 그냥 쫙 올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챙겨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돈을 버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들이 다 누른다는 거죠. 꺼지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렸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꺼주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팔지 마십시오. 네. 예,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가 이거를 예전에 그 상태로 봤다면 요거는 얘네들이 이 주포들이 최소 5,400원 이상을 생각하고 지금 올리는 겁니다. 아,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이 방식 자체가, 옛날 방식인데요. 얘들이 최소 5,400원 이상 올립니다. 대신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움직이셔야 되냐면, 더 사지 마세요. 예, 더 사지 마시고, 그리고 방송도 자주 나가면 이 종목이 그때부터 안 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를 조금은 여유 있게 가지시고요. 없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아이고 이게 5,400원 돼 있네. 아이고 그때 팔아야겠다 하시면 돼요. 예. 선생님 지금 예금 금리 얼마인지 아시죠? 예. 예? 두 배, 예, 예. 예. 2배 가까이 40년 저축해야 된다 하죠? 맞죠?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은 정말 좋은 거 들고 계신 겁니다. 네. 좀 더 보유를 오래 가지고 하시고, 있었어요. 예, 혹시나 이제 우리가 한번 또 흔들기가 나온다면 얘네들이 어떻게 흔들 수 있냐면, 자, 요 가격대인데요. 하단 권역 제가 볼 때는 안 내려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네. 빠진다면 3,800원이 이탈이 되면 시간이 또 엄청 오래 걸려요. 아, 예, 종가상으로 3,800원만 기억을 하세요. 네, 그래서 그 3,800원. 가격이 안 깨진다면 네. 이 종목을 길게 들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아, 길게. 예,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00원은 가겠네요, 그러면? 예, 5,000원까지 저는 들고 가시라는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보셨죠? 제가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종목 상담이라도, 제가 100%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확실한 자리 자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뭐, 한간에서는 저보고 자리 펴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리 피고 앉을 정도의 뭐 그런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바로 그러면 또 전화 상담 이어가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말이 정리가 안 되네. 네.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어떤 종목이 또 이렇게 마음을 속삭이고 있습니까? 예. 네페스인데요. 네네, 네파스요. 6,300원에 25% 가지고 있는데요. 수익 중이시네요. 예, 네. 저는 저기 단기로 하는 사람은 아니고, 음, 좀 전망이 좋다 그러면 중장기로 가져가는데요. 네네. 네페스를 한 13,000원까지도 가지 않겠나 싶어서 제 나름대로 잘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쭉 가져가려 했는데, 네. 갑자기 지난번에 그냥 갑자기 폭락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한번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전화드렸어요. 네네. 네, 그 어떻게 지금 이거 조정이 좀 많이 오래될 것 같으면 네. 지금 한참 올라갈 거로 갈아타서 거기서 수익을 보는 게 나은 건지 기간으로 볼 때, 시간적인 여유로 볼 때, 그래 아니면 요게 잠시 이렇게 했다가 또 전망이 좋아서 올라갈 건지,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보유를 계속 할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네, 보유를 할까라는 의견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스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결국 그 시장에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네페스의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갤럭시 S6에 시스템 반도체를 바꿔놨죠.
삼성전자 걸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시스템 반도체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산업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차량용 반도체도 역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이 형성되고 그만큼 매출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 실적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 역시 뭐 크게 조정을 좀 받아 있고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건요. 네페스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페스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인데 이 자회사 역시 올해는 실적이 긍정적인 측면이 예상이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들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더 보면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기관 쪽의 수급을 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관 쪽에서는 파란색입니다. 위에 있는 파란색이 기관의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올라갔고요.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주가 역시 동일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최근에 충분히 기관 쪽에서도 뭐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관심을 좀 먼저 가지셔야 되고 지금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던 추세가 있어요. 즉 2010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락하는 추세가 16,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결국 16,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 하나만 제가 줄을 거보면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자, 이 구간인 거죠. 이 구간. 이전에 올라갔다가 지지 저항을 좀 공존했던 구간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올라가려다가 스탑을 잡고요. 밀리려다 반등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많이 있으면 많이일수록 매물이 강하게 있다. 즉 저항이 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지금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올해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사실은 그때는 잡기가 다시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생각이 내가 이거 6,000원대에 샀는데 이거 11,000원, 12,000원에 살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좀 조정을 받아주고는 있는데요. 실상 이전의 고점, 그러니까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부분이 있던 거죠. 1월 말부터 2월에 저항이 형성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탈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11,4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 폭이 좀 큽니다. 구간이. 이 구간을 뛰어넘으면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아까 전에는 주봉으로서 기관 쪽에서 살짝 매수의 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다시 한번 기관 쪽은 매수가 이어진다라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종목을 또 빠르게 갈아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탈가는 드릴게요. 9,600원 이탈가 드리도록 하겠고 어차피 매매 스타일이 단타 스타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올해 그냥 연말 묻어두시면요. 더 큰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더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확신은 좀 생기시나요? 예, 확신 생겨요. 네, 들고 가세요. 저 믿고 들고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어머님 손만 대면 상한가랍니다. 믿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이전부터 관심을 좀 갖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원래.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도 이중바닥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 보게 되면 예. 뭐 충분히 제가 한번 만지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 네페스의 당락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1994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예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종목은 사실 조금 쉽게 중등 고등 교육 수준이었다면 이제 SK하이닉스 요 정도 되면 이제 박사학위 딸 정도의 공부를 해야지만 맞출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농담이고요. 요런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적인 업황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같이 봐야지만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의 당락을 조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과정을 조금 본다면 일단은 우리가 DDR3라고 반도체 가격 자체는 D램의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봤을 때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 글로벌적으로 잘 나가는 퀄컴이라든지 아니면 오클입니까? 이름이 갑자기 오라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그거 지금 말이 엄청 헷갈리는데요. 그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6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누군가가 추가적인 공장에 대한 캐파를 증설을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은 하락하겠죠. 하지만 글로벌적인 그런 굴지의 기업들이 지금 D램에 대한 부분은 뭐 추가적인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도리어 생산을 줄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의 모바일에 대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SK하이닉스는 지금의 가격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이걸 가지고 있었을 때 어차피 SK하이닉스를 선택을 하실 때는 장기로 보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져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종목이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차트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맥점 자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월봉상의 모습적인 부분이고 지금 일단 매직 가격은 상당히 하단이에요. 13,000원, 14,000원 부분이고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매직 가격대가 상당히 낮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볼게요.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주봉도 마찬가지죠. 하단 권역에서 여기에서 지금 꼬리를 틀고 이렇게 52,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나 지금 가격대는 벌써 2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이라고 받아들이시 맞아요. 그러나 지금 자리부터는 저가 권역에서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 자리죠, 지금. 41,000원, 41,000원대인데요. 일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요 자리가 조금 나올 거예요. 예, 요 자리입니다. 왜 요 자리가 됐냐면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진 자리가 바로 요 자리였죠. 누구에 대한 손바뀜이냐면요.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그 외국인에 의한 손바뀜보다는 기관에 의한 손바뀜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얘네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갑자기 외국인의 투매성 물량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무너지는 자리였고 제가 볼 때는 이 41,000원대 그리고 42,000원대에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지 마시고요. 가격 조금 더 빠졌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다음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예, 호텔 신라 매수해도 될까요? 5147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네,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 구조의 변화. 그 외에도 뭐 배당률 132배 정도 퍼센트죠. 132% 늘리겠다. 싱가포르에 있는 창의 면세점의 실적이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뭐 갖은 각각의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재작년 같았으면요, 무조건 매수하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조금 의견을 반대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사실은 2011년 2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13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6만 4천 원부터 주가가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중국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요. 면세점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분명한 이슈로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리 주가는 상승했다라는 판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차트로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주 수급이 누구였는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가 2011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들어서 일봉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다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봉상으로도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13만 5,500원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고점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 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점이 낮아진다라는 건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동안 높은 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뭐 시장까지 문제가 좀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 추세에서도 시장의 출렁거림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폭이 커지게 되는데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반등 나올 타이밍은 한 번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87,000원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봉으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시죠. 자, 최근에 들어서 반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반등은 87,000원 부근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조정을 받고 87,000원대까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8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는 관점이겠죠. 그래서 매수의 관점은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적이 좋아진다. 아무리 호재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될 건 하나가 있어요. 여전히 안정적인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까 전에 뭐 이상로 멘토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결국은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87,000원에서 83,000원까지의 변동폭은 좀 있을 건데 그 부근이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한번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 결국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서 할 것인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은 뭐 직접 세우셔야 된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87,0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매 그렇지 않으면 호텔 신라 매수하는 관점에서는 제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거북이가 이깁니다. 자, 토끼는 졌어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스트 매도해도 될까요? 9963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것도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키스트를 제가 알기로는 평단가 지금 상당히 낮으신데요. 잘하셨어요. 방송 보고 하셨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이 요 가격군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매매했던 분들 여기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도 힘든 순간이 있었죠. 맞지? 이게 한 번만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내가 사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주가가 원래 그래요. 내가 산 거를 상대방이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걸 사고 들어오는데 이거를 움직이는 주포가 당연히 알죠. 이거는 모르겠습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그림을 써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1차적인 상승 자체는 상당히 고가 근역을 넘어오면서 지금도 한번 보시면 계속적인 윗꼬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조금 압박을 하는 과정이고, 뉴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뉴스 한번 보시면 얼마 전에 이제 그 키스트 뉴스는 한 게 있었죠. 뭐 김수현 씨가 뭐 드라마 뭡니까 나오네요. 뭐 차기작을 결정했다. 프로듀서랍니다. 제가 TV를 안 봐요. 프로듀서라는 부분으로 뭐 결정을 했다라는 게 있었는데, 자,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호재는 나왔다는 거죠. 그래, 재료는 노출이 됐다. 그래,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매출이 언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자체는 당연히 여기에서 저가 권역에서 올라왔지만 여기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 종목 보면서 앞자리 2번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2,500원대, 2,600원대 앞자리 한번 바뀌었죠. 3,000원대로. 또 한 번 더 바뀔 수 있습니다. 4,000원 넘어갑니다. 대신에 주가는 조정을 거쳐야만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면 전고점이었죠. 3,550원 이상만 좀 더 생각을 하시고, 나는 시간 여유가 많다, 정말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최소 4,000원 이상에서 파세요. 이게 안 믿기겠지만 지금의 시간이 저의 말을 증명을 해줬습니다. 처음에 3,000원 넘는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무도 안 믿었죠. 그건 넘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3,390원, 이 가격이 꿈의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왔어요. 저는 4,000원 넘을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되시면 좀 더 길게 들고 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롯데 손해보험 매도해도 될까요? 0996번님이 문의하셨네요. 3, 2, 1. 일단은 매도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는 측면 먼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그 2월달 후반이었죠. 2월달 후반에 어떤 이슈가 나왔었냐면 KT 렌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죠. 결국 실적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외에 보게 되면은요, 작년에 그 적자, 당기 손실이 전년 대비해 48%가 늘었습니다. 자, 48%가 늘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당기 손실이 늘었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적자 폭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급락이 나오는 건 이제 뭐 아직까지 풍문으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젯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1,500억 안팎의 유상증자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급락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1,500억 규모를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상증자,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상증자는 호재, 유상증자는 악재,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유상증자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으로서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인식상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갈 건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매도를 얘기를 해드렸던 거는 역시 실적적인 측면을 먼저 고려했다라는 점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뭐 11%까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10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봉 확인해 보시게 되면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밀렸어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밀렸고,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2,960원까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봉의 저점을 확인해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왜 오다가 부딪히면서 깨졌냐면, 사실은 처음 10분봉 형성되게 되면서 매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매도가 나왔지만 이 3,000원, 3,090원 부근이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에서는 또 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3,090원이 형성이 되었던 게 일단은 나중에 저항이 됐다라는 측면은 뭐냐면 올라왔던 부분이 더 매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아직은 불안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기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징에 대한 악재로 보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라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오늘의 고점이 형성되었던 3,170원이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2,960원 부근에서는요,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한번 더 넘어가 볼게요. 일봉상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그래도 이 부분에서는 거래가 형성되게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만큼 이 가격에서는 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인원이 이제는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2,96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매물대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2,960원 목표가 오늘 고점이었던 3,170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먼저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실적 좋은 종목들 널렸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올해 실적 좋아지는 종목이 한 150 정도 종목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 쪽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금리 인하로 사실은 어제 보험주가 좀 상승을 했어야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지만 그 부분은요 생명보험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 쪽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쪼록 그 손실이 나셨으면 좀 손실폭을 줄이는 차원으로서 매매 전략 제시를 해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요. 요렇게까지 상담을 다 해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은 해주셨지만 제가 모든 부분을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점 양해의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보내시면 저희가 또 다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에는 없으시잖아요, 이번 주는. 네, 맞죠? 이번 주는 없습니다. 네. 예, 저도 이번 주는 없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공개 방송을 제가 11시부터 게릴라 공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갑자기 들어와서 한번 보고 가시면 돼요. 제가 공개 방송 안 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딴 분들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합니다. 길게 못 하고요. 짧게. 왜냐하면 다른 시간에 종목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고맙습니다.